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금요일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끝나고 나면 보통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올 하반기는 좀 큰 상승이 있었으면 합니다. 휴일과 주말에 일어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솔직한 발언을 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없었다면 이미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1%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강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이 확률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치적 압박을 언급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저는 연준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경제 데이터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화요일 7월 9일이 무역협상 마감일입니다. 이날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해방의 날 관세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갈등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경험상 이런 마감일 직전에는 시장이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달러화가 이미 올해 10.8% 하락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 부과는 달러 약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수출 관련 기업들과 원자재 섹터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다음 코너에서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의 성과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1.6% 상승, 메타 19.2% 상승, 엔비디아 5.5% 상승한 반면에 애플은 18.6% 하락, 테슬라는 19% 하락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와 있네요. 이런 양극화가 S&P 500 랠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는 시장의 건전성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기술주 내에서 이런 극심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섹터 전체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한 애플 같은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우량주가 가득하게 매도가 될 때가 오히려 투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코너에서는 제가 앞으로 포트를 어떻게 운영할지 좀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다음에 저도 7월달 장세는 별로 안 좋게 본다 하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좀 가져오던 포트를 전부 다 청산을 하고 이제 7월에 다시 운용을 개시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근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코너에 또 자세하게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러 지수가 올해 들어 10.8% 하락하면서 기록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그리고 늘어나는 국가부채,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FX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몇 달 더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양날의 검입니다.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달러로 환산될 때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달러 약세 국면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나 원자재 관련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 하반기 증시 전망을 좀 적은 기사인데요. 여러 투자 전문가들이 2025년 하반기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동성이 심했던 상반기 이후 하반기는 좀 더 밝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을 보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무역 갈등, 재점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과도한 시장 기대감 등이 언제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과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한 7, 8, 9월은 어느 순간엔간 장은 좀 건강한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연말 랠리는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시장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 면에는 여러 불안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 무역협상 마감일과 연준금리 정책 딜레마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성투 기원드립니다. 엑스텐 맥7 코너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게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정식으로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포트를 운영하는 것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써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년도의 이제 현재 모습입니다.
보면은 2003년, 2024년 시장이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올해 2월서부터 관세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고요. 4월 초까지 급락을 했고 그 이후에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반등을 만들어준 원인은 뭐 많이 빠졌던 것도 있지만 포모에 의한 신규 매수 들어왔고 그다음에 많은 공매도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펀드들도 많이 팔았겠고요. 그러다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숏스퀴즈에 의해서 또 환매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영상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점을 뚫었죠. 근데 항상 이런 V자 반등이 심하게 나오고 신고점을 뚫을 때는 항상 단기적으로는 조정 양상이 나타났다 말씀을 드렸고 2020년도 코로나 때도 그랬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부분은 이 점입니다. 요 하얀색 선이 뭐냐면은 S&P 500 종목 중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비율입니다. 현재는 50% 아래에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500 종목 전체가 200일 이평 위에 있으면은 상향 추세입니다. 아래에 있으면은 하향 추세입니다. 근데 반 넘게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데 S&P 500은 고점을 뚫고 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대형 IT 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저점에서부터 S&P 500 지수는 20%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각각 40%씩 올라왔고요. 넷플릭스가 50%, 엔비디아가 60% 올라오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역시 AI 혁명의 주역이죠. 그런데 이 4개 회사의 시총이요. S&P 500 전체 시총의 2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수보다 2배, 3배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수에는 많은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통 이런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현할 때는 보면 과거 2018년도도 그랬고 V자 반등이 형성되고 고점을 뚫은 다음에는 약간의 쉬어감, 즉 한 7% 정도 그때는 눌림목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외부 변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제외하면 그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998년도에도 봐도 V자 반등을 성공하고 고점을 뚫은 후에는 한 5% 정도의 눌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그래서 이번도 건강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형 IT주들과 일반 주식들의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7월, 8월의 증시는 시기적으로는 좀 쉴 때가 됐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럴 때 포트를 재편해서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시장을 베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연말은 분명히 랠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7, 8월은 좀 쉬어가야 된다고 보는 기조는 뭐냐면 현재 글로벌 시장이요.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유럽은 뭐 난리가 났고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세계 상승률 세계 3위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산으로 해서 42.9%가 지금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미국은 저조합니다. 뭐 여기는 7.3%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7월 3일까지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보다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조금 넘어간 지수죠. 중동 지역 빼놓고는 사실은 미국이 제일 많이 지금 못 오른 국면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너무 전반기에 시장이 뜨거웠구나. 전 세계 시장이. 그러면 좀 쉬어가야 된다. 그리고 반면에 전 또 뭘 생각하냐면 연말을 보면 다른 지수들은 이렇게 올랐는데 미국 지수가 얼마 못 올랐다. 그러면 연말은 이 수익률 갭 따라잡기 현상이 일어나서 도리어 미국이 더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연말에는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맥7 주식들의 전반기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7.9% 올랐고요. S&P가 5.5% 올랐습니다.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메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6%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8%, 엔비디아가 17%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엔비디아가 올라와 있는 거는 당연지사고 뭐 AI 쪽이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총 1인데 너무 저번에도 지난 영상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분석해 드렸지만
너무 탄탄하고 잘 그 밸런스가 맞는 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맞는데 메타는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연초에도 가장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덜 빠지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가만히 고민해 보면 이것조차도 AI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메타는 플랫폼이잖아요. SNS입니다. AI가 점점 기계화가 된다고 치면은 사람들은 더욱더 사람을 그리워하고 소통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투자가들은 이제 메타야말로 앞으로 AI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더 커지고 소통이 더 원활해질 거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입은 점점 더 많아질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존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제로고요. 구글 뭐 6% 정도 빠졌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반독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던 이유인 것 같고, 애플 자체는 지금 18% 빠지는데 이거는 사실은 무역 관세에 의한 뭐 중국의 이제 영향, 뭐 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 뭐 이런 거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테슬라가 21%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워낙 많이 올랐었죠. 뭐 한 달 반 사이에 한 2배 정도 폭등을 했다가 이제 빠진데, 이거는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급하게 올랐던 게 급하게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뭐 이제 창당한다고 얘기 나오고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인발부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테슬라의 악재들이 좀 이제 존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풀리면 결국은 올라갈 텐데 참 안타까운 주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X7 투자하시는데 이런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안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 상당히 포트는 어려운 수준에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ETF를 산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2025년 1월 2일 날 종가에 진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맥7 종목들을 이퀄 웨이트 투자, 즉 n분의 1 똑같은 금액으로 사는 겁니다. 종목당 10,000불을 넘지 못하게, 뭐 10,000불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종목 주당 주가가 틀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샀습니다. 그러면 뭐 메타,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쭉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렇게 7개 종목을 10,000불이 안 넘도록, 여기 있습니다. 토탈 95898, 딱 그 애플이 정확하게 10,000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로 아무 매매를 안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트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70,000불이 들어간 거죠. 현금이 한 1,200불 남았습니다. 1,200불 있고 70,000불 투자했는데 포트 자체는 72,000불로 커졌습니다. 즉 2.87% 올랐는데 SPX,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한 6.8%. 요게 7월 3일까지 종가입니다. 그래서 6.8% 올랐는데 벌써 한 4% 정도 뒤지고 있는 거죠. 즉 n분의 1 포트폴리오를 가져왔으면 이렇게 뒤졌다. 그리고 최대 많이 빠졌던 것도 지수가 한 15% 정도 빠졌을 때 이 포트 자체는 한 24% 정도 빠졌습니다. 아, 지수보다도 포트가 10% 정도 더 하락했구나. 그러다가 지금 한 4% 정도 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합으로든 지금 맥7을 가져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가져오셨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지수보다는 못했을 거다. 즉 ETF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러면 연말에는 지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각 종목들의 성과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1월에는 괜찮았는데요. 이게 파란 게 이제 포트입니다. 2월, 3월 관세 문제 터지면서 이제 지수보다 훨씬 못하게 됐고요. 그런데 4월 뭐 중순쯤 이제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거의 비슷했다가 5월, 6월은 이제 앞서서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왔지만, 그럼 각 종목들 보면은요, 메타가 가장 많이 올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는 AI 뭐 혁명이니까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 1위로서 분산된 아주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고, 메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인 것 같고, 구글, 애플, 테슬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제가 펀드 매니저다 하면 20% 오르고 16% 빠져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일부 털고 연말을 생각할 때 이 수익률 괴리를 베팅하면서 이 빠진 종목들을 더 살 것 같습니다. 이 판 대금으로.
그리고 만약에 뭐 누군가가 신규 투자가 들어와서 이 맥세븐 종목들을 본다 그러면 위에 있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사기보다는 그래도 그동안 못 오른 애플이나 테슬라, 구글 같은데 조금은 더 손이 먼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분석해 볼 때 연말까지의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 주로 이 아래에 있는 맥세븐 종목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즉 비중이라면 비중을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쪽도 물론 가져가야 되겠지만 충분히 시장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영을 못했던 아래 종목들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희비가 엇갈렸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들의 관심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저는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엑스텐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입니다. 지금 반을 아마존으로 기준으로 해서 쭉 이제 가려져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대로. 그리고 보통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이제 반기가 지나면 이 비중이 처음에는 14.2% 정도로 n분의 1을 했기 때문에 쭉 비중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메타가 20% 가까이 올랐고 테슬라가 뭐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중이 차이가 납니다. 즉 오른 게 비중이 더 커지고 빠진 게 비중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14.2%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더 오른 부분을 팔고요. 이렇게 팔아내고 그러면 다시 14.2% 비중이 이제 떨어. 그리고는 밑에 비중이 적어진 종목들을 더 사는 겁니다. 즉 오른 거 좀 팔아서 물타기 하는 거죠. 밑에 빠진 것들을. 그래서 또 비중을 쭉 14.2% 정도로 쭉 맞춥니다. 그리고 또 뭐 3개월을 가든 6개월을 가든 뭐 월 단위 이렇게 비중 조절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오른 거를 좀 팔고 내린 거를 이제 채우는 리밸런싱 전략을 쓰게 되면 그게 지수 수익률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매니저에서 보는 관점은 이렇고요.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운영 테마는 수익률 갭 축소 전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많이 빠진 것들이 올라갈 거다. 이제 빠진 이유들은 전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문제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 이거는 풀릴 거다 하면 주가는 못 올랐던 거를 반영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 랠리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오른 종목들도 가져가야 되지만 못 오른 종목들의 비중을 더 가져갈 거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운용을 할 건데요. 일단 투자 기간은 2025년 말까지 볼 거고 지금 계좌는 저번에 활용했던 10만 불 넣고 그때 3,452불이 실현 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 계속해서 이제 싣고 가는 거 14.85불 이제 플러스 나 있어서 전체 현재 NAV는 103,466불 97전입니다. 요 자금을 가지고 연말까지 운용을 할 거다. 투자 전략은 맥세븐 주식하고요. K3라고 해서 K3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S 즉 Other Strategy 전략이라고 해서 그런 종목들을 기본으로 포트를 구성한 후에 다양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투여하면서 수익 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아마 20개 내외 종목을 편입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 필요시 레버리지를 활용할 겁니다. 지금 세팅된 계좌는 제가 70%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는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되면은 그거는 나쁜 게 아니다. 도리어 약이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3 종목은 뭐냐 하면 이게 대한민국 투자가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20이 이제 금액 보관 금액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20위까지 끊었는데요. 반이 ETF고 반이 개별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게 테슬라고요. 두 번째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팔란티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K3라는 게 이제 팔란티어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가지고 계시고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아이온큐가 10등입니다. 많이 가지고 계세요. 또 K3의 한 종목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또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요 팔란티어, 아이온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요 세 개를 K3
즉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 그래서 저도 포트에 실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트 구성은 맥7 플러스 K3 해서 10종목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는 계속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달 1000불씩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지금 11종목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의 수익률 보면은요, 현재는 팔란티어가 연초 대비해서 80%가 올라와 있습니다. 꽤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하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한 40%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아이언큐가 3% 정도 올랐습니다. 아이언큐는 진짜 한 50% 반토막 났다가 다시 굉장히 이제 거기서 이제 더블을 난 거지만 또 많이 올라왔지만 금년에는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같이 접목하면서 그 포트에 얼마나 실을 건가 결정을 할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 표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지수 ETF입니다. 지금 한 30% 정도 올랐고요. 이거는 달러가 아니라 원화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달러로 하면은 40% 정도 아까 오른 걸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한 14%, 15%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좀 보고 세계 종목 수익률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7하고 그 K3 종목 한 10개만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시총 한 30조 원,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넘는 종목들 중에서요 30% 이상 수익을 기록한 게 17개나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오른 게 많다. 그리고 중소형주로 가면은요 많이 오른 종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이런 종목들도 좀 발굴을 해서 트레이딩도 좀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것보다도 어떤 그 지표를 활용하거나 혹은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그러죠. 주가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지지 저항 때도 보고 하면서 이게 돌파가 가능하다. 그럼 돌파 매매도 하고 또 이제 리스크를 정해놓고 리스크 대비 수익을 얼마 낼 거냐 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승률을 한 55%, 60% 두고 한두 번 터지고 한 두세 번 수익 나고 한두 번 터지고 두세 번 수익 나고, 그렇지만 수익 날 때는 리스크에 한 3배 내지 5배 정도 수익 목표로 하고,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거를 한번 저희들이 목표 삼아서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종목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맥7을 할 건데 오늘 말고 이제 내일 시간에 맥7에 대해서는 좀 사업 분야를 계속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걸 판단해보고, 그러면 맥7 중에서는 어떻게 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기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목금은 구체적으로 이제 운용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전략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일 운용 현황이나 운용 계획 업데이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이슈라든지 뭐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운용에 관한 관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엑스텐 이제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